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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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쓰고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마음통연구소 소장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이에요, 우리 그죠? 네. 네. 요즘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다들 그죠? 저희가 자주 만났었는데 요즘에는 좀 자주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5월이 좀 바쁜 시기죠. 네, 저는 제일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지금. 아, 아. 인생 바쁠 수도 있군요, 이게. 아 그래요? 그럼 거의 매일처럼 매일같이 뭐 강의도 하고 일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행히 좀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요즘 네. 좀 바쁘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됐죠. 그럼요. 행복한 게 최고예요, 그렇죠? 맞아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도 뭐 정기적으로 계속 모이면서 팟캐스트 기다리신 분들 좀 계셔가지고 네,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는 분이 많이 있나요? 네, 있어요. 저 아시는 컨설팅 담당자분도 그 박모 과장님이신데 저희 팟캐스트 즐겨 듣는다고. 맞아요. 그런 분들 좀 계세요 지금. 예. 근데 그래서 거의 다 책도 저희 선정- 업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교육생분들도 재밌게 듣는다고 오. 하신 분도 있었어요. 역시. 네, 좀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다 일반이긴 하지만 네. 업종에서. 그렇죠. 네. 예. 뭐 더 좀 알려줬으면 좋겠나요? 네네네. 그럼요. 저는 교육 강의 가면 팟캐스트 홍보 종종 하거든요.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두 분은 좀 어떠신가요? 저희 3명 중에 저기 백선영 소장님은 혼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아니, 그래도 저희 뭐 그래도 블로그나 SNS 같은 데서는 네네네네. 많이 얘기하니까 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오늘 책이 어떤 책이죠? 네, 오늘 책은 두려움 없는 조직입니다. 네. 아, 이 책은 누가 소개하신 거죠? 유경철 대표님이시죠? 아, 그러시군요. 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그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죠. 에이미 에드슨. 이름이 이름이 어렵네요. 에드먼드슨. 음. 예, 이분이 이제 쓴 책인데요. 무려 25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낸 최고의 어떤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교수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연구, 사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요즘에 아주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용어를 이 책 안에 아주 다양한 사례로 담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세계 경영의 구루라고도 하죠, 이분이요. 그래서 25년 연구 끝에 집대성한 책인데요. 리더와 팀을 위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경영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가 아니면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이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심리적 안정감이란 어떤 거냐면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해 그 어떤 의견을 제기해도 벌을 받거나 보복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조직 환경.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내가 누구에게든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그 말을 해도 어떤 보복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훨씬 더 말을 잘할 수 있겠죠. 회의도 잘 운영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핵심인데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데 굉장히 역시 교수님이라 그런지 그 어떤 근거 자료라든가 아니면 사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와닿고 그렇죠? 또 근거가 있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도 굉장히 많은데 어때요? 우리 두 분은 이거 읽으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공유해 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요 책을 읽기 한 이틀 전에 그 창의력 교육을 했었는데 학습자분들이랑 그 창의력 일반적인 방법론도 좋겠지만 이제 뭐 대리에서 이제 과장 직전에 돼 있는 분들이라 웬만큼 다 이제 조직 생활과 이제 업무는 거의 전문가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때 창의성이 왜 발현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변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조직 문화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이 책의 제목이 두려움 없는 조직인데 마치 그 회사는 두려움이 되게 많은 조직으로 좀 비춰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실무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는 그 모습을 이 책에서 한번 그 해결 방법,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되게 귀중한 책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드는 생각이 우리가 창의성 교육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과거에는 했었거든요. 네네. 그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뭐 아이디어 기법 같은 것도 배우고 막 하게 하고 그렇죠. 뭐 말하는 방법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생각해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심리적 안정감이 아닌가 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팀에서 그런 안정감이 없으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하면 욕 먹고 네네. 야 그게 아이디어니? 그런 생각을 하니?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선 보장이 되어야 사실 창의성은 발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창의성 교육도 의미가 없다.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지 네네.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가 회사 다닐 때를 좀 기억이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 한 10년 정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저는 기획 홍보팀에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굉장히 좀 많이 제시를 하고 그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조직 내나 아니면 기획이라던가 홍보 쪽에 많이 반영이 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회의 시간 안에 굉장히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제시하게 되면은 위에 상사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 예전 해봤다 내가. 그게 잘 안 된다. 또는 아이디어를 내면 선영아 그건 너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거는 뭐 백대리나 아니면 백파트장님이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나면 그것이 나의 일이 되고 나에게 베네핏이 보다는 조금 비합리적 불합리한 쪽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조직 내에서 가끔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두려움이 생겼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때문에 뭐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공감을 많이 했고 그런 느낌을 좀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조직 문화도 되게 중요한데 그 문화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네, 그럼 우리 이제 뭐 최고의 페이지 네네네. 할까요? 네 좋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네, 이병우 소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혹시 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139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친절함과 다르다. 늘 타인의 의견과 생각에 동의하면서 서로를 친절한 사람으로 포장해주는 것도 심리적 안정감의 일환일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다. 심리적 안정감이란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분위기다. 어느 직장에서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견 충돌에 구성원 개개인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은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우리 회사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서 탈이에요.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회의 도중에는 싫은 말 한마디를 못하다가 정작 회의가 끝나면 335 복도에 모여 불평을 들어오는 광경이 자주 목격됐다. 회의 때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 물론 옮기지도 않는다. 따라서 심리적 안정감은 친절함이나 상냥함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뽑은 최고의 페이지였습니다. 네. 네. 어떤 이유에서 페이지를 뽑게 되셨어요? 저는 심리적 안정감을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사실 익히 들었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글 아리스토텔레스 그 프로젝트인가? 네, 그거 해서 그렇죠. 결국에 상당히 되게 좋은 경영 성과를 냈던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유의미한 그 차이가 뭔지를 분석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주요 또 요인이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알고 있었거든요. 심리적 안정감을 들어는 봤는데
저는 심리적 안정감이 마치 친절한 것과 또 매우 유사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뢰감이랑도 되게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워딩에서만 느껴지는 느낌으로 친절함이나 신뢰감과 되게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친절해야 되고 서로에게 신뢰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최고의 페이지로 뽑아봤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말씀하셔 갖고 이제 두 분은 다 조직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하시면서 내가 일을 하시면서 가장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게 했던 뭐 리더분이라던가 그런 경우가 좀 있으셨어요? 어땠어요? 조직에 있을 때 네, 조직에 계실 때. 사실 돌아보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하면 그 특히 대기업들의 문화들은 우선은 굉장히 과거에는 지금은 좀 많이 바뀔 수도 있겠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거의 한 10년 됐으니까 그 조직 자체가 수직적이잖아요. 수직적인데 예를 들어서 임원이 있고 뭐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부장, 차장, 과장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직급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실제 사람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있었던 조직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를 내 하는데 결국은 팀장이 생각한 대로 되거나 이미 답정너죠. 이미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냈을 때 뭐 누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걸 거부했을 때 죄송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입을 닫아버리거나 그래서 대부분의 회의가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거의 안 내고 억지로 내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우리 고스톱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내긴 내는데 그게 굉장히 형식적인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랬던 기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병우 소장님은 좀 어떠세요? 저희 경우에도 그냥 그 질문을 하시니까 그 예전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D 제조업에 있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초년도에는 좀 적어느라 바빴고 이제 2년차 때부터 조금 인정을 받아서 뭐 이렇게 좀 파트장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인사팀 내에서 좀 자리를 잡아갔는데 그때 상당히 좀 권한도 많이 받고 해서 되게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만약 이 질문을 하셨다면 저는 심리적으로 안정했다라고 한번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답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나의 업무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업무를 하는데 뭔가 성과를 내서 인정받는 거가 되게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로 기준으로 봤을 때 좋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고 평가를 할 것 같고 나빴다면 심리적 안정감이 불안하다고 하면 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이 질문을 받게 되면 그냥 그 당시에 재직 생활을 한 동안 좋았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어라고 평가하기 쉽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은 심리적 안정감을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견을 쉽게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인정은 받고 일은 재밌었지만 그렇다고 의견을 막 낼 수 의견 있는 막 내가 생각한 것들을 막 이걸 주장하고 싶다고 의견 안 냈어요? 내면 안 됐었어요. 혼났었어요. 내일면 어떻게 됩니까? 내면 그냥 무시? 제가 세 번째 회사 때 처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첫 번째 회의에 제가 인사팀 회의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업무 회의 같은 거였는데 그때 이제 뭐 20주년인가 행사 뭐 있어서 준비를 인사팀에서 했었어요. 그때 뭐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고 들어갔으니까 저는 제조업은 한 번도 경험이 없었거든요. 다 소비재 쪽에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아이디어를 기존에 회사에서 했던 것처럼 더 과열차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사람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이건 다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딴 나라에서 온 사람을 쳐다보듯이 제 후배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낌새를 차렸죠.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분위기 좀 이상해져가지고 제 바로 밑에 있는 후배 잠깐 그 접견실에 가가지고 이야기 물어봤거든요. 혹시 내가 뭐 실수했냐 했더니 예, 좀 어떻게 좋게 말하면 신선하고요. 약간 좀 너무 튀어 보이신다. 뭐 그런 피드백을 후배가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라.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 두 분에 비하면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었던 조직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 다인이라는 이제 이 좋은 기업이니까 EA 그 직장인 근로복지를 책임지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는 송강원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께서는 저희가 미팅을 하면 항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의견을 안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의견이 굉장히 좋으면 박수 쳐주고 만약에 그 의견이 조직 내에 맞지 않으면 또다시 웃으면서 이거는 우리 회사랑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제시해 줄래? 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팀장님께 저 아이도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팀장님하고 논의 좀 해봐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때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희 모든 조직원분들이 되게 편안하게 일을 했고 저는 뭐 퇴사했지만 그 이후로도 저희는 멤버가 계속 모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함께 하셨던 팀장님이 여자 팀장님이신데 지금 다른 회사에 대표이사님을 계세요. 근데 그 분도 그 팀장님께서도 굉장히 조직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었어요. 항상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건설적으로 더 확장할 수 있지?라는 항상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어렸을 때라서 뭐 좋다라 정도만 느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조직 내 심리적 안정감, 신뢰감, 편안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해줬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회사는 지금도 잘 나가나요? 다인이라는 회사는 너무 실명을 거론했는데 지금도 괜찮고 대표이사님 변경이 되긴 했지만 네, 좋은 회사고 한 몇 명이나 회사예요? 그때 저희가 총 12명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인원이 적었는데 상담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엘사에 그 교육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엘사 인원 프로그램에서 핵심 프로그램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창의적인 회사였죠. 아마도 그 리더가 그런 분위기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더 규모가 큰 기업들은 과거에서부터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 그죠?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변화에도.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뭐 삼성이나 LG를 다닌 건 아니지만 그 초창기에 그 선대 회장님들도 처음에는 뭐 5명, 6명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무슨 100명을 세팅해놓고 사업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는 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느낌이 있으니까 의견도 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지만 이제 뭐 100명, 500명, 1000명, 만 단위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양이 거의 없고 워낙 하이라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생기는 거고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료주의가 이제 정착하기 시작할 것이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조금 문화가 바뀌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할까요? 네. 네, 이번에는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북이어서 페이지가 침묵의 굴레에서 조직을 구출하라 그 주제의 첫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리적 안정감은 구글의 성공을 이끈 5가지 핵심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이는 나머지 4가지 요소, 분명한 역할과 목표, 신뢰할 수 있는 동료, 자신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믿음, 그 업무가 팀에도 중요하다는 믿음, 이것들을 뒷받침한다. 줄리아 로조브스키. 아마 뭐 우리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성과를 내는 팀들을 조사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팀들이 있는데 어떤 팀들이 가장 성과를 내는가를 우리가 프로젝트를 했는데 5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심리적 안정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팀은 조직은 우선 기본적으로 서로를 믿고 있다. 그래서 서로가 무슨 말을 해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의존성인데 서로 우리가 보통 역할 분배를 하게 되면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동료가 일을 나가 조금 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그 문화 조직 자체가 서로가 역할 분배가 잘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체계와 명확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뭐 굳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네 번째 이제 일의 의미인데
내가 일의 의미를 갖고 찾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일의 영향인데요. 내가 하는 일이 우리 팀, 회사, 아니면 우리 나라, 전 세계. 구글 같은 경우는 글로벌 회사니까 세계에 또 영향이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5가지가 잘 되어 있는 팀이 성과를 내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심리적 안정감이 나머지 4개를 밑받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받침하고 있다는 거. 이 리더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4개도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심리적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러니까 뭐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심리적 안정감만 있으면 다 잘 되나요? 뭐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조직 문화 자체가 어떤 직원이든 뭐 신입이든 아니면 정말 그냥 공장에 있는 직원이든 말단 직원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회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조직 문화 차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기본 베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걸 선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2부에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2부에서 네, 이어서 하도록 할까요? 2부에서는 제 최고의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